에리시크톤을 보니 저게 우리 모습 같다. 인간의 탐욕을 보여준 것 같다는데 저 이름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릿이라는 게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크톤이란 말이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괴하는 자, 좀 넓게 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에리시크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데메테르란 이름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데랑 메테르 이렇게 결합된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데라는 말이 또 돼지라는 뜻입니다. 돼지라는 뜻이고 메테르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돼지의 엄마. 네, 그래서 돼지이면 돼지의 엄마 또는 돼지인 엄마.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게 신화로 잘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림도 한번 볼만한 작품이 있는데 데메테르 여신은 대지의 여신이자 농사와 좀 관련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농부들과 좀 관련이 깊어요. 화가들 가운데 농부와 좀 관련이 깊은 화가가 있거든요. 밀레? 그렇죠. 밀레. 농부를 좋아하는 화가이다 보니 데메테르가 약간 농부들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데메테르를 그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작품 제목은 여름,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 정말 처음 봤어. 우리가 보통 수확을 가을에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는 밀 수확을 여름에 해요. 우리보다 수확 시기가 조금 더 빨라요. 작품을 좀 보시면 먼저 데메테르 여신은 밀로 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오른손에 낫을 쥐고 있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작품 가끔 보여주면 야 이게 어딜 봐서 풍요를 상징하는 데메테르 여신이냐, 좀 너무 강렬하고 아마존 여신 같다. 밀레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농부의 수호신이라면 농부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농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농부의 신이 아니겠는가? 라는 차원으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밀레의 의중을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왼손에 들려져 있는 거거든요. 키? 네, 키즈라는 키. 프랑스에서는 마나지라고 부르는데 요 추수 기간 동안에는 항상 품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메테르 여신이 우리 농부들과 함께 추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화가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었으니까 네. 데메테르의 신전도 혹시 남아있나요, 교수님? 있었었나요? 그렇죠. 로마, 그리스에 굉장히 많이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있는 데메테르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적지는 계속 발굴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2번 방문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곳이 더 중요한 장소로 아마 자리매김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엘레우시스에 가면 엘레우시스 언덕이라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아크로폴리스거든요. 근데 아주 소박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너머에 가면은 이제 데메테르 신전이 넓게 있고 앞에 바다가 보이죠.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데메테르와 앙숙이었던 하데스 신전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언덕이 엘레우시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거든요. 가담하네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동굴 같은 게 보이죠. 네. 저기가 하데스 신전이었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 플루토니온이라고 부르는데 하데스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해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저희가 하데스로 내려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시즌1 때 봤던. 예. 그래서 저기에 가면은 저런 동굴이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저승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지 이러고 보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저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는 놓고 지금 사진 찍는 그 그림자가 있죠. 저기가 저승으로 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 재밌다. 누가 들어가 본 사람은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냐? 저기에서 엘레우시스 밀교오식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메테르 여신을 주신으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네. 딸을 잃은 슬픔 이런 걸 같이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데메테르 여신의 여사제 중에 한 명이 네. 그 페르세폰의 역할을 했대요.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로 들어간 건데 저 동굴이 쭉 연결돼 갖고 한 20m 바깥에 다른 신전이 하나 있는데 골리 나온대요. 재밌다.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제일 날씬한 여사제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다 저기 끼어서 못 그렇죠. 나오고 끼면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시포스랑 하데스의 얘기도 뭐 작품이나 그림이나 같은데?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시시포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의 대부분은 마지막 형벌의 모습이고요.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네.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우리 북부 르네상스의 위대한 거장 티치아노가 그린 시시포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보통 작품 속에서 시시포스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헷갈려해요. 우리 가끔 신화를 보면 중년의 한 남성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짊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름. 아틀라스 아니에요? 그렇죠. 아틀라스. 그래서 두 작품이 느낌이 비슷해요. 보통 아틀라스는 작품이 굉장히 많고 네. 시시포스는 작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시포스 작품을 보고서는 아틀라스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두 작품을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틀라스는 원래 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 끝에서 하늘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을 바치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구의 형상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마치 지구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천구, 하늘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별자리. 별자리가 펼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별자리를 상징하는 새가 그려져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시포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구분해 보시면 관람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는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시시포스가 이 돌을 굴린 산은 엄청 높은 산이었겠죠? 네, 이게 네. 굉장히 뭐 형벌, 힘든 네.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만든 실제 현장이 있다고 그래요. 오, 진짜요? 이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시지푸스가 다스렸다는 코린토스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코린토스 보시면 저기 큰 높은 네네. 언덕이 있고 저기를 아크로폴리스에 해당하는 아크로코린토스라고 불러요. 코린토스에서 제일 높은 곳. 저 높은 곳에다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가 지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저길로 계속 건축 자재를 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지푸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고대사의 왕에 대한 불만, 특히 저 시지푸스가 만약 실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기에다가 왕궁을 쌓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건축자재 올리면서 이 시지푸스 이 왕, 이 못된 놈, 자기 집 짓는다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네가 죽으면 평생 저 바위를 굴러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던 게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시포스라는 말도 의성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거친 숨, 힘든 숨을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입김이 그 왕의 이름에 이렇게 남은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시는 입김이고 포스는 욕 아니었을까요? 자꾸 욕하고.